안녕하세요, 홍동호입니다. 지금 한참 중간고사 기간이죠? 우리 친구들 아마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나름의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목표와 전략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성적을 많이 올려서 내가 원하는 수시에서의 교과 전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1학년 2학년 때 성적을 유지를 해서 내가 생각했던 교과 전형으로 수시 모집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교과 전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활동을 위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건지, 바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화학 생명 전공 계열 분야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4일에는 경제 경영을 방송했습니다. 오늘은 화학 생명 전공 계열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집 단위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본 방송에서는요, 국민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등 5개 대학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 23개 대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나와 있는 모집 단위를 확인하시고 본인에 맞는 전공 계열의 방송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는 지금 업로드 중입니다. 따라서 업로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시 모집을 지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입니다. 국민대학교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교과 성적 100 전형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과 반영 방법에 있어서는 학년별 또는 과목별, 교과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 석차 등급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석차 등급이 안 나오죠. 성취도가 나오죠. 그럼 그 성취도는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즉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2개 합 6등급 이내입니다. 전체적인 모집 단위들은요, 먼저 신소재공학부의 기계금속 재료 전공으로 올해 10명을 선발하고, 또한 신소재공학부의 전자화학 재료 전공으로 10명을 선발합니다. 산림환경시스템학과에서 7명, 임산생명공학과에서 7명, 응용화학부의 나노소재 전공에서 8명을, 응용화학부의 바이오의학 전공에서 6명을,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에서 7명, 그래서 올해 총 화학 생명 전공 계열로 해서 모집하는 인원은 55명에 해당됩니다.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먼저 확인하시면 성적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집 단위가 있어요. 그게 산림환경시스템학과입니다. 2019학년도에는 2.27등급에서 2020학년도에는 2.31등급, 2021학년도에는 2.52등급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와 반대로 성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신소재공학부의 기계금속 재료 전공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2.43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32등급, 2021학년도에 2.3등급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응용화학부 나노소재 전공에서는 2019학년도 2.38등급에서 2020학년도 2.11등급, 2021학년도 2.11등급으로 높아졌고요. 또한 응용화학부의 바이오의학 전공에서도 2019학년도에 1.9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1.85등급, 2021학년도에 1.8등급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외 모집 단위들은 성적의 업다운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대학교의 지난 입시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은 바로 추합 인원의 변동입니다. 2019학년도에 대부분 모집 단위에서의 추합 인원에 비해서 2020, 2021학년도 대부분 모집 단위의 추합 인원이 다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미 이보다 높은, 국민대보다 높은 상위권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는 국민대까지 원서를 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필수적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한 비율이 달라지는 점에서 바로 추합에 대한 부분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수능에 대한 난이도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집 인원에서는요, 2019학년도, 2020, 2021학년도에 77명씩 모집을 했는데 2023학년도에는 55명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의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집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학생부 교과전형이 정시, 수능 위주의 모집 인원으로 빠졌거나 아니면은 종합전형으로 빠졌거나 그러한 변동이 생겼다 라고 하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집 인원이 주는 만큼 성적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모집 인원이 주는 만큼 성적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과기대입니다. 서울과기대는 고교 추천 전형으로 역시 교과 100 전형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교과 반영 방법에 있어서는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서 국민대와 다른 것은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한 진로 선택 3과목 성취도 반영에서 반드시 기하, 과학, 두 개 이상이 필수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대부분 이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기하나 과학투는 듣고 있겠죠. 수강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바랐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 국민대와 다르게 수학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죠. 국어,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영어, 과탐 이렇게 4가지의 영역 중에서 2개 합 7등급 이내를 성취를 해야 됩니다. 서울과기대에서 모집하는 단위들은 신서재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환경공학 전공, 정밀화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에너지융합학과는 작년도에 7명을 모집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7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모집을 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나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경쟁률이 13.70에 평균 성적이 1.75등급이었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경쟁률이 5.9대 1이고 평균 성적이 1.79로, 2021학년도에는 경쟁률이 3.5대 1이었고 평균 성적이 2.39로 대폭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화공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는 경쟁률이 17.35대 1에서 평균 성적이 1.53등급이었었는데요. 2020학년도에는 경쟁률이 7.33대 1에서 평균 성적이 1.61 등급을 보였고요. 2021학년도에는 경쟁률이 6대 1이고 평균 성적이 1.68로 성적이 낮아졌습니다. 환경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평균 성적이 2.05등급, 2020학년도에 1.87등급, 2021학년도에는 경쟁률도 4.7대 1로 낮아졌고 평균 성적도 2.52등급으로 대폭 하락했다는 점,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요. 정밀화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1.83등급, 2020학년도 1.83등급이었고 2021학년도에는 경쟁률도 3.9대 1로 낮아지면서 1.9등급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성적에 대한 하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확인하시고요. 추합인원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나타나진 않는 것 같은데요. 2020과 2021학년도의 추합인원이 2019학년도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모집 인원에 있어서는 2019학년도에 45명, 2020학년도에 55명, 2021학년도에 54명이고 2023학년도에 58명인데 새로운 모집 단위가 있는 만큼 그렇게 큰 어떤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 모집 단위에서 인원이 한두 명씩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전형 방법으로는 앞서의 대학들과 다르게 출석 성적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에서 성적이 빠질 친구들은 거의 없겠죠. 그런 의미만큼 교과 성적이 10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과 반영에서도 학년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3과목의 성취도 반영한다는 점,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 어떤 특정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습니다. 수학도 탐구도 없다는 거죠. 두 개 영역의 합 7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여대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은 화학 에너지 융합 학부에서 화학 스마트 에너지 전공으로 5명을, 청정 융합 에너지 공학과에서 6명을, 바이오 생명 공학과에서 6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적에서 본다면 2020학년도에 큰 폭으로 성적이 좀 하락했어요. 그리고 2021학년도에 일부분 약간은 이제 회복했다. 성적을 약간은 회복한 그러한 성적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 스마트 에너지 전공에서는 2019학년도에 1.99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7등급으로 대폭 하락을 했죠.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2.37등급으로 약간 회복을 한 상태고요.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는 2019학년도에 2.16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3.52등급 대폭 하락했죠. 2021학년도에 2.87등급으로 또한 일정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바이오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1.69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61등급, 2021학년도에 2.08등급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전체적인 모집 인원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폭 늘었다라는 정도. 2019학년도에 15명, 2020학년도에 15명, 2021학년도에 13명에서 2023학년도 올해는 17명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종대입니다. 세종대학교는 지역균형으로 해서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 교과 반영 방법에 있어서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요. 석차 등급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은 성취도 반영한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학이나 탐구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다는 거죠.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과탐으로 한 과목을 반영해서 2개 영역 7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은 스마트 생명산업융합학과에서 3명, 화학과 6명, 생명시스템학부 21명, 환경에너지 공간융합학과에서 7명,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에서 6명, 나노신소재공학과에서 13명, 양자원자력공학과에서 3명, 총 5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집 인원은 2019, 2020, 2021학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줄어든 그러한 모집 인원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특히 세종대 같은 경우는 올해 2023학년도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으로
통폐합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지역균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는데요.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들게 되었고 학생부 우수화 전형이 폐지되면서 일부분 지역균형에서 모집하던 인원과 함께 일부분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전형으로 그 모집 인원들이 빠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상당히 적은 숫자가 교과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생명 산업 융합학과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신규 모집을 했고요. 특히 작년도에는 또 신규 모집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올해 다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 4명 모집을 했었고 평균 성적은 2.37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자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성적이 될지 약간 좀 주목이 되긴 하는데요. 다른 전체적인 어떤 성적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성적이 상승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생명 시스템 학부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1.96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1.79등급, 2021학년도에 1.78등급으로 성적이 소폭 지금 상승하고 있죠. 1.78등급 상당히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평균 성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노신소재 공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86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1.89등급으로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에도 1.81등급으로 평균 성적이 높게 상승했다는 점,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업다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는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교과 100 전형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교과 반영 방법에서 앞서의 4개의 대학과 다른 교과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해서 어떤 가중치는 없는데요. 교과별 가중치를 채택하고 있죠. 자연계열 모집 단위인 만큼 국어에서 15%, 수학에서 35%, 영어 25%, 과학 25%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진로 선택에 대한 성취도 반영도 있다라고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서는요.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인데요. 탐구인데요. 이 중에서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다는 거,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중,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2개 합 5등급으로 앞서보다 상당히 높은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숭실대학교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은 화학과가 6명, 의생명 시스템 학부가 9명, 화학공학과가 21명, 유기신소재 파이버 공학과가 18명, 총 5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집 인원들은요, 2019, 2020, 2021학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죠. 한 6명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전체적인 어떤 성적을 이 모집 단위들 중에서 전체적인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특히 화학과 같은 경우는요, 2019학년도에 2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3등급, 2021학년도에 2.5등급으로 성적이 하락이 됐고요. 유기신소재 파이버 공학과도 2019학년도에 2.1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3등급, 2021학년도에 2.4등급으로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모집 단위들에서는 업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성적의 어떤 변화, 추이,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3학년도 전형계획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통해도록 작성되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설정을 해두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에 관련한 궁금하신 내용은요, 댓글 또는 카카오톡의 홍동호 입시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각 대학들 모집 단위별로 해서 2019, 2020, 2021학년도에 성적에 대한 추이들과 그 다음에 모집 단위들별로의 어떤 특징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바로 이제부터 그러면 내신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고 수능에서는 또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특히나 이번 3학년 1학기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잘 방송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내신에 대한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내신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만 반영이 된다. 따라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가 아닌 뭐 기술 과정 아니면 뭐 다른 사회 교과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3학년 1학기 때 지금 수강하고 있는, 이수하고 있는 교과가 어떤 교과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교과와 약간은 덜 집중해야 될 교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오로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이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바로 이제 그러한 전략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성적 100%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과기대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과 성취도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대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만 포함을 하고 있죠. 이 석차 등급만 포함한다, 성취도를 같이 포함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을 보면 진로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이 안 나와요. 즉 성취도가 나오죠.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어떤 성적은 국민대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학이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뭐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도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죠. 예. 앞에서 전체적인 이제 성적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요, 2021학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2021학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도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대,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그다음에 세종대, 숭실대 수로 나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신여대의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가 2.87등급으로 가장 낮은 그다음 모집단이고, 서울과기대의 화공생명공학과가 1.68등급으로 가장 높은 모집 단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적들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1.9등급에서 2.3등급 정도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성적이 이러한 이제 도표 자료상에서 본다면 나의 성적이 한 2.3등급 정도가 된다, 2.4등급 정도가 된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소신 있게 이러한 그 모집 단위들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학년 1학기의 내신에 대한 목표가 학생부 교과, 즉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왕창 올려서 한번 이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노려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이 방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2.87등급이에요. 그런데 이 모집 단위보다 좀 더 높게 한 2.37등급, 뭐 요번에 3학년 1학기 때 뭐 한 2등급 정도를 받으면 평균으로 봤을 때 2.5등급 안으로 들어가죠. 2.87등급과 2.5등급이니까 뭐 그것을 절반으로 합해서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약 한 2.435등급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37등급의 모집 단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뜨린 것은 뭐냐면, 빠뜨린 것은 각 교과별로, 각 과목별로 이수 단위수가 있습니다. 이수 단위가 1학년, 2학년, 1학기, 2학기 때 각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어떤 교과의 이수 단위들은 대략적으로 한 20단위씩 돼요. 그러면 전체 80단위를 여러분들이 이미 성적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3학년 때 여러분들이 과목은 여러 개를 듣고 있지만
수적으로 많은 수업을 하고 있지만 석차 등급이 나오는, 즉 이수 단위가 포함된 석차 등급이 나오는 그러한 과목은 대략적으로 한 12단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별 편차는 있지만 12단위에서 15단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12단위에서 15단위가 과연 내가 전체를 2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앞에 80단위 정도의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7등급에서 2.4등급 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는 단위수를 반영한다는 거죠. 단순 성적 산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위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단위,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과목이 일주일에 뭐 2번 수업, 그래서 한 2단위의 어떤 과목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등급을 끌어올리는 성적의 차이가요 0.02 등급 정도, 약 0.02등급 정도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단위 자리는 0.03등급이에요. 4단위 자리는 0.04등급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단위를 전체를 다 높인다 하더라도 0.12등급, 그러면 2.87등급에서 예를 들어서 12단위를 다 1등급수를 높였다라고 한다면 불과 2.7, 뭐 0.12등급이니까 2.75등급 정도밖에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37등급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는 지원이 불가능한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내신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의 내신은요 1학년 2학년 때 이미 다 결정이 나버립니다. 3학년 1학기 때 내가 성적을 왕창 올려서 정말 내가 원하는 모집 단위의 학생부 교과로 나는 합격할 거야, 이것은 거의, 정말 거의 불가능하죠. 뭐 3등급 받던 학생이 뭐 완전 1.0을 찍었다, 뭐 될 수가 있겠죠.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거의 뭐 쉽지 않죠. 예,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왜 열심히 하지?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학생부 교과만 지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부 종합 고민하고 있죠. 자, 학생부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은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유지하면서 0.02 또는 0.03등급이라 하더라도 높이는 것이 나름대로 교과 전형에서 나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전체적인 어떤 성적의 향상을 가져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2.37등급으로 37등급의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는 없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합격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대부분 대학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활동보다도 성적에 대한 향상, 그것이 학교 생활에 대한 가장 충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유리하게 그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3학년 1학기에 어떤 내신에 대한 목표, 내신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목표나 전략을 만들게 된다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무리하게 학생부 교과로 성적을 왕창 올려서 무리하게 내가 더 높은 그러한 모집 단위를 지원하겠다, 그 대학을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라 라고 하는 부분들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요 대학마다 약간씩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 국어에는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지만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그다음에
영어, 그리고 탐구에서 과학 탐구를 요구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보이죠. 물론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수학이든 국어든 탐구든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대학들이 선택 과목 지정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성신여대가 2개 합 7등급,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와 세종대가 2개 합 7등급, 국민대가 6등급, 그 다음에 숭실대가 2개 합 5등급으로 가장 높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학별로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뭐 2과목의 어떤 3등급 정도 그러한 어떤 전략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숭실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 개 영역은 2등급을 받아야겠죠. 뭐 여러분들이 과탐에서 어떤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과탐에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국어나 수학 또는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2등급을 도전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과탐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어, 수학, 영어에서는 한 과목에 대해서는 뭐 3등급 이내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국어나 수학, 영어에서 어떤 원점수의 전략을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2022학년도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2019학년도에서 2021학년도까지 어떤 자료고요. 2022학년도는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수시를 지원하기 전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2019학년도에서 국어 영역은 1등급이 84점, 2등급이 78점, 3등급이 70점으로 원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91점, 2등급이 85점, 3등급이 77점의 어떤 커트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학년도보다는 상당히 난이도가 낮아진 그러한 경향을 보였던 거고요. 오히려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88, 2등급이 82점, 3등급이 74점으로 다시금 난이도가 좀 높았던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어에서 만약에 2등급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83점 또는 85점 이상은 목표로 해야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에서 2등급 정도의 목표를 가질 수가 있고요. 3등급이라고 한다면 한 75점 이상은 여러분들이 원점수를 목표로 해야 여러분들이 국어에서의 어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달성이 가능할 겁니다. 수학에서는요, 수학 가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2019학년도에는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8점, 3등급이 81점의 원점수 커트라인을 보였고요.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5점, 3등급이 80점.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4점, 3등급이 77점의 원점수 커트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19학년도에서 2021학년도로 갈수록 1등급의 커트라인은 이제 동일하죠. 그러나 이제 2등급과 3등급에서의 커트라인에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다. 2등급은 84점으로 낮아졌고요. 3등급의 같은 경우에서도 77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그만큼 어떤 난이도 2등급과 3등급에서의 실제 시험에 대한 어떤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수학에서 만약에 2등급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고 있다면 최소한 85점 이상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해야 이제 2등급 달성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뭐 3등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80점 이상은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수학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2등급이나 3등급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어떤 목표로 삼겠다, 전략으로 삼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80점 이상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어나 수학은 난이도에 따라서 각각의 등급의 원점수 커트라인이 달라지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달라지지 않죠. 영어는 1등급 커트라인은 90점, 2등급 커트라인은 80점, 3등급 커트라인은 70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뭐 80점 이상이면 되겠고요. 뭐 3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70점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영어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19학년도에는 1등급의 어떤 성취율이 5.3%에 달했어요. 보통 1등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나눌 때는 4%에 해당되죠.
4%의 좀 근사한 그러한 이제 성취를 보였는데요. 2등급은 14.34%예요. 2등급이 보통 이제 7%를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요. 7%보다는 2배가 많은 인원이 그 달성을 했고요. 3등급 같은 경우는 12%인데 18.51%나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영어에서 2등급과 3등급의 달성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7.43%, 2등급이 16.25%, 3등급이 21.88%로 역시 1, 2, 3등급에서의 모든 등급에서의 달성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2021학년도에서는 1등급이 12.66%, 2등급이 16.48%, 3등급이 19.74%로 전체적인 등급에서 달성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어가 좀 더 여러분들이 어떤 가능하다고 한다면 좀 더 정확한 그 등급에 대한 성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성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의 어떤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원점수 전략을 가지고서 이번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 23개 대학의 각각의 어떤 모집 단위들별로 해서요, 이러한 전형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